여러가지 표시하고 싶은 항목들을 선택해서 표시할 수 있고 그런 작업이 가능한 거죠. 간단합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해서 피벗 차트만을 선택을 해주면은 여기 차트 2라고, 그러니까 이거는 뭐 차트가 없으면은 차트 1이 되겠죠. 시트 이름은 여러분이 바꾸셔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차트가 만들어지고요. 이것도 역시 클릭을 하셔가지고 나는 TV를 이런 식으로 TV를 뺀 데이터들이 지역에 맞게끔, 나는 지역을 모두 다 표시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데이터가 많아지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차트에서조차도 어떤 대화형으로 여러분들이 보고 싶은 데이터, 분석하고 싶은 데이터만을 따로 빼서 할 수도 있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피벗 테이블에서 한 가지 더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될 편할 기능이, 물론 이 피벗 테이블 안에서 여러분들이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보시면은 모든 항목들이 다 나와요. 그래서 필드 설정을 갖다 여기서 바꿔줄 수도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이 데이터의 필드 설정을 지금은 수량이지만, 합계 수량이지만 나는 평균을 보고 싶다. 또는 옵션을 클릭하셔가지고 어떤, 지금 현재는 데이터 표시 형식이 데이터 있는 그대로 표시가 되는 표준 형식이지만 나는 기준값과의 차이를 보고 싶다. 그래서 뭐 모든 데이터를 기준 필드가 이름이고 기준 항목 김형백, 그러면은 김형백이가 판 데이터를 기준으로 이 사람은 몇 개를 더 팔았고 덜 팔았고, 이러한 그 옵션을 지정을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쭉 하나씩 메뉴를 살펴보면서 좀 공부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부분은 아니니까요. 피벗 테이블은 개념만 잡으면 실무에서 활용하기가 상당히 쉽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이 꼭 활용하셔야 될 기능 중에 하나가 데이터 요약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피벗 테이블로, 물론 이렇게 이제 실전에서는 작은 데이터는 아니겠죠. 큰 데이터가 있을 때, 이 사람이 지금 이러한, 김선아 씨가 라디오 BTR 이렇게 팔았구나. 그럼 저거를 별도의 시트에 데이터를 요약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 위에서 피벗 테이블에서 데이터가 표시된 그 항목 중에서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 새로운 시트가 여기 나오듯이 만들어지면서 그 사람의 이 라디오에 관련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라디오에서 클릭을 했잖아요. 그쵸? 김선아 씨의 라디오 31개 여기서 클릭을 하니까 이거에 대한 시트의 요약이 쭉 나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피벗 테이블 기능을 이용하면, 피벗 테이블은 엑셀의 가장 고급 단계의 그 데이터 분석 도구거든요. 앞에서 배웠던 그 부분합, 그리고 필터링, 자동 필터, 고급 필터랑 같이 이용하시면은 큰 어려움 없이 많은 데이터도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인터넷이 지금 발전되면서 어떤 그 서버의 로그 파일이라든가 이렇게 막 엄청나게 큰 파일들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관리가 액세스 데이터베이스나 아니면 전문적인 데이터베이스 서버인 SQL 서버 이런 것들에서 관리를 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의 이제 단점이 뭐냐면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저장하고 빠른 속도로 이렇게 저장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은 제공하지만은 분석할 수 있는 툴이 적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무에서는 그런 것들을 다 엑셀로 엑스포트를 해가지고 여기에서 피벗 테이블이나 필터링 같은 방법을 이용해서, 또는 기타 다른 함수들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분석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게 일반적인 업무의 어떤 프로세스로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피벗 테이블과 오늘 중급 시간에 배웠던 이 데이터에 관련된 것들, 그리고 오늘 배운 이 고급 강좌에서의 피벗 테이블을 잘 익혀두시면은 실무에서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이제 피벗 테이블은 끝났고,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 통합 문서를, 그러니까 엑셀 워크북을 공유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뭐 여기서 네트워크를 설정하고 하는 것은 엑셀 강좌의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은 생략을 하고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회사 내나 아니면 집에서 네트워크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꾸며져 있다. 그랬을 경우에 어떤 상대방의 어떤 특정 컴퓨터에 폴더가 공유가 되어 있으면은 내가 그 공유 폴더를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서 파일을 오픈했을 경우에 통합 문서를 네트워크를 통한 공유를 설정을 해주질 않으면은, 일단 그 사람이 작업을 하고 있으면은 뭐라 그럴까요? 나는 거기다가 작업을 할 수 없는, 그러니까 읽기 전용 상태가 되는 거예요. 제가 한번 그 예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화면에 보시는 이 화면은 제가 노트북에다가 지금 예제라는 파일을, 엑셀 파일을 열어놓고 그 노트북에서 지금 엑셀 파일을 오픈한 상태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내가 만약에 여기서 또 오픈해가지고 뭐 안무 작업이나 하고 이렇게 저장을 해버리면은
지금 실제로 자기 컴퓨터에서 작업하고 있는 사람은 상당히 황당하겠죠. 그리고 예기치 못한 에러가 생길 수도 있고. 그래서 어떤 메시지를 주냐면은, 제가 더블 클릭을 한번 해서 오픈 시키려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지금 저쪽 노트북에서 이미 오픈이 돼 있기 때문에 김영배기가 편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겨 있어서 편집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읽기 전용으로 열어가지고 한번 열어볼까요? 읽기 전용으로 지금 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제.xls.라는 파일은 읽기 전용이에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여기 어떤 데이터를, 예,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뭐 이걸 30으로 바꿨다. 그래가지고 저장을 하려고 그러면은 저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화면이 커서 잘 안 들어오는데, 예제는 읽기 전용입니다. 복사본을 저장하려면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서 저장하세요. 예, 그런 말이 뜨는 거죠. 그러면 네트워크를 통해서 여러 사람이 동시에 작용할 때는, 그 작업을 할 때는 너무 불편한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나온 개념이 바로 통합문서 공유라는 개념입니다. 이것도 기존까지 이 네트워크를 통한 공유는 이런 방식이 아니라 그냥 그 네트워크만 돼 있으면 쓰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생소해서 이거를 잘 해두지 않는 분들이 계신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은 여러 사람이 동시에 파일을 오픈해가지고 그 사람이 변경한 건 이 부분을 변경했다 라든지 그런 작업을 할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트워크를 통한 공유 작업을 할 때는요, 도구에서 통합문서 공유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 사용자가 동시에 변경할 수 있다. 그 다음에 통합문서 병합도 가능하다. 이렇게 해주면 다른 사람들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내가 지금 그 파일을 오픈하고 있더라도 딴 사람도 열어서 변경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떤 그 혼란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 워크시트에 셀상에 이 사람이 이렇게 언제 변경을 했다 이런 표시를 해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참조를 해가면서 중앙 네트워크에 있는 파일을 여러 명이 동시에 혼란이 생기지 않게 작업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고급 가보면은 누가 어떤 내용을 변경했다를 며칠간 저장을 하겠느냐 이런 옵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파일을 저장할 때마다 어떤 사람이 바꿨던 간에 그 변경 내용을 바꿔서 저장해라. 하지만 30일 동안은 누가 바꾼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는 그 사람에게 가서 해결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두면은, 자, 그러면은 이제 제가 공유를 해놓고 제 노트북에 가서 지금 이 데이터를 변경을 했어요. 네, 공유된 데이터를 변경을 한 다음에, 그 노트북에 있는 데이터를 변경한 다음에 제가 도구에서 변경 내용 추적, 그 다음에 변경 내용 표시에 가서 내가 어떤 변경 내용을 표시할 거다 이런 조건을 걸어주면요, 뭐 언제, 모두, 누가, 그러니까 본인 외에 다른 사람들이 변경한 내용은 다 표시해라, 화면에 표시해라 해서 확인을 딱 하게 되면 이렇게 표시가 되죠. 그러니까 셀에 입력되는 일반 메모하고는 좀 틀리죠. 왼쪽 위에 이렇게 주황색으로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클릭이 아니라 마우스를 딱 가져다 가면은 몇 월 며칠 몇 시에 누가 값을 어디에서 뭘로 바꿨다 이러한 그 변경사항이 저장이 되죠.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이 이걸 그대로 적용할 수도 있고, 변경 내용은 틀린 거다 해서 취소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작업을 통해서 네트워크에서 여러 명이 동시에 작업을 할 수 있고, 또 변경 내용이 계속해서 저장이 되기 때문에 혼란을 방지할 수 있고, 추가적으로 나중에 그 변경 내용을 다시 적용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 이런 기능도 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막연하게 공유만을 통해서 이 파일을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엑셀에서 통합문서 공유 설정을 해놓고 여러 명이 동시에 작업을 할 수 있는 그 환경을 만드시는 게 좋으리라 봅니다. 네, 이것으로 4시간에 걸친 엑셀 강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비주얼 베이직 포 어플리케이션이라든가 매크로에 관련된 것은 여기서 다루질 않았는데, 사실 업무에서 그렇게 많이 쓰이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사람들이 엑셀을 하려면은 비주얼 베이직 어플리케이션을 해야 된다 그러더라, 아니면 매크로를 잘 만져야 된다 그러더라. 그 매크로라고 하는 게 비주얼 베이직 포 어플리케이션